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급락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걱정 또는 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충분히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입니다. 바로 대폭락 증시 속에서 바닥에 주워 담으면 10월에 급등이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 탑2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모습이고요. 충분히 보시면은 유튜브의 크기가 현재 구독자 드디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현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히토류, 그 다음에 대부분의 뭐 대원 미디어라든가 이런 급등이 예상되는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뭐 모두 알려드렸거든요. 바닥권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들 보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만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 마르스 김동석의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폭락 증식 속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되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코스닥 증시, 코스피 증시 할 거 없이 지속적인 하락세와 급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많은 분들이 최근에 헝다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헝다 리스크로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상해 종합 증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증시를 봤을 때 그러면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헝다 때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뭐 홍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홍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항생 지수 반등 나오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헝다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재냐 한다면 바로 네, 미국의 부채 한도에 관한 악재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임시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임시 예산이 뭐냐면은 2022년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처리가 안 되면 셧다운이 들어갑니다. 근데 셧다운을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란 나라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은 올해 12월까지 미루자. 그래서 임시 예산안 일단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돈 정도를 예산을 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월까지 미룬 임시 예산 통과된 거고 그럼 일단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미뤄진 겁니다. 남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22조 달러 가량을 부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 한도를 뚫어서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거죠. 채권을 많이 발행했고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원래는 22조라는 부채 한도가 있지만 이 22조를 뚫은 수준까지도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한 개 부채 한도를 늘려준 거예요. 근데 그 부채 한도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10월 18일까지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미국이 정말 부채 채무 터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디폴트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8일 이전까지 협상하지 않으면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10월 들어서 10월 18일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증시가 하락하고 빠지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8일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협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가 빠질 때 많이 빠져봐야 10월 18일 근처라는 거예요. 그럼 10월 18일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다음 주거든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그럼 이번 주 다음 주에 바닥에서 담을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담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아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증시 반등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증시는 10월 18일 이후 약 개인적으로는 뭐 10월 말에서 아니면은 11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 발표와 함께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장만 우리가 잘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탑2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게임주 중에서도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청소년 심야 게임 막는 셧다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이 게임이라는 게 이 청소년기에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말 유해하다라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12시 이후부터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게임 뭐 결제라든가 게임의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좀 줬겠지만 사실상 이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마약 취급을 하고 게임이라는 건 상당히 사람한테 유해한 그런 정말 물질로서 게임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폐지 수순을 밟는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한다는 셧다운제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사하고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10건에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 오전 0시에서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의 법적 근거를 삭제를 하고요.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까지도 상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게임이라는 게 아시안 게임에서도 거의 채택되는 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게임을 단절시키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100%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는 게임이라는 게 그 한 사람의 탤런트,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에 롤드컵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대회를 하고 연봉도 몇십억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셧다운제를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운동선수도 사실상 20살 넘어서 하는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내 능력이라든가 내 어느 정도 장기를 알아보고 고등학교 그 이후까지 계속 게임을 해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셧다운제 좀 이 다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부모님의 아이디라든가 부모님의 생년월 원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아이디나 부모님의 주인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와 개인의 정보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게 오히려 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가 이번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셧다운제 한다고 게임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성장 기대감이 있냐. 이거는 의미적인 부분이에요. 게임을 유해한 물질로 보다가 이제는 유해하지 않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로 바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이 주가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주가 목표치가 좀 증권사에서 올려주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쿠키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돌풍 중이다. 증권사들 대부 시스터즈 20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20만 원이면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데브시스터즈를 좀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현재 19만 9,500원이고 지금 18만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데브시스터즈가 9개월 만에 10배거 10배 오른 종목이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중국 진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증권사 목표 주가는 약 2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8만 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3일 대부시스터즈는 전거래일 대비 13% 오른 17만 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사가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 보시면 9월 24일 기사고요. 대략 한 10일 정도 된 기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일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 대부시스터즈에 대한 기대감은 20만 원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시스터즈는 열심히 올라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10배 이상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쿠키런 킹덤이 1월 말에 출시를 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또 쿠키런이 또 흥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쿠키런 킹덤 저도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쿠키런이 달리는 거면은 이 쿠키런 킹덤은 건물을 부시고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출시가 된 나흘 만인 지난 9일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올랐고, 미국에서도 인기 순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케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순위가 올라서 잘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쿠키런 킹덤 흥행으로 대부시스터 재무 상태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적자를 이어온 대부시스터즈가 쿠키런 킹덤 덕에 올 들어서 흑자를 낼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출시 계약을 체결하고 판호 발급을 쿠키런은 기다리고 있다. 중국까지 출시라면은 그 이상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지 않겠냐. 목표가는 충분히 20만 원 돌파까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용자 수가 늘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성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데브시스터즈뿐만 아니라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검은 사막이죠. 펄어비스가 사막 시리즈 출시에 내년 실적 기대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9월 30일 기사입니다. 쭉 보면은 NH 투자증권이 30일 펄어비스에 대한 연이은 신작 출시에 따른 내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략 한 20% 정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높게 올라간 거죠.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가 연내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붉은 사막, 2023년 도깨비로 이어지는 게임 확대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내년 매출액은 8,340억 원, 영업이익은 3,12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거의 35%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약 110%, 900% 증가한 규모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 뛸 게 펄어비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에서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랜만에 출시하는 한국 게임이고, 질적으로 중국 현지 업체 상품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난 4년간 누적된 콘텐츠로 인해 소모량이 많은 중국 게임 이용자들 취향에 맞을 것이라고 놔주고 있고, 내년 여름에 출시가 예상되는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액션 어드벤처 RPG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 중이다 라고 하고, 콘솔과 PC 플랫폼 모두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8월 25일 게임 에스컴 2021에서 공개된 후 국내 유저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귀여운 게임이에요. 도깨비에 딱 보면은.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상당히 재밌게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가 11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11만 원이면 전고점 뚫고 가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30일 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증권사의 목표입니다. 왜 영업이익 900%, 매출액 100%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게임주의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뭐가 있나라고 한다면은 바로 넷게임즈라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넥슨이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 오는 10월 14일 날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바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고요. 블루 아카이브 딱 봐도 상당히 좀 귀여운 게임이죠. 넥슨의 자회사 넷게임즈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사전 등록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여러 학원과 동아리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긴 서브컬처 게임으로 4분기 중 국내 및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티저 사이트에서는 2021 10월 14일 커밍순 문구와 함께 사전 등록 일정이 공개가 됐고요.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은 지난 8월 블루 아카이브의 티저 페이지를 오픈하고 플레이어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일부 경험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 존재하는 메신저 모모톡 기능을 제공해서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블루 아카이브 10월 14일에 사전 등록이 시작된다라고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뭐 블루 아카이브가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블루 아카이브는 원래 일본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넷게임즈에서 만든 게임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정식 출시가 된 적이 있고요. 이게 2월 4일이죠. 정확히 기사 보시면 올해입니다. 그래서 넷게임즈 4일 일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블루 아카이브 정식 서비스에 돌입을 했고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히트와 V4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넷게임즈가 첫 서브컬처 장르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게임인지 말씀드렸고요.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총 6명의 S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뭐 지명수배, 뭐 이용자 간 대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출시를 할 때 어떻게 했냐? 넷게임즈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정식 출시가 2월 4일이었죠. 2월 4일 보시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때 보시면은 주가가 충분히 이 기대감 맞춰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넷게임즈가 이만큼 급등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국내 출시니까 상승이나 급등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언제까지? 출시가 10월 14일 날 사전 등록이니까 충분히 그 전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게임즈는 언제까지 여기서 10월 14일 전까지만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 보자. 블루 아카이브 사실상 사전 등록 시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관련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사실상 안에 있는 이 컨텐츠 중 하나인데, 저도 이거 다 봤어요.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말 자칫하면은 정말 내용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를 정말 깊은 이야기로 잘 풀어낸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BTS, 올림픽 금메달, 봉준호 감독 이 급으로 가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콘텐츠, 연예인, 운동선수 아니 손흥민 되는 건데, 그 급에 올라선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83개국 모두 1위를 기록을 한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보시면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모두에서 한 번씩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국 콘텐츠가 강세인 인도에서도 이례적으로 1위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에 가가지고 Do you know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이거를 오징어 게임을 영어로 하겠죠. 근데 오징어 게임 물어봤을 때 다 안다 그래요. 한국이 뭐 전쟁하고 있나요? 이러는데 오징어 게임은 압니다. BTS는 알아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동영 서비스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덴마크와 터키를 제외한 미국, 인도 81개국에서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고요. 덴마크, 터키에서도 1위를 달리다가 2위가 됐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모두 1위를 찍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도에서는 원래 자국 드라마나 자국 플랫폼, 자국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도 1위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 인사들도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얼마 전에 우주를 갔다 왔죠. 트위터에 오징어 게임 스틸컷을 올리고 넷플릭스의 굿즈화 전략은 쉽지 않지만 성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콘텐츠도 전 세계로 넷플릭스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 있으며, 오징어 게임은 디스토피아적인 히트작이다.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히트작이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 잡지 포처는 같은 날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자료를 이용해 이 드라마는 28일간 전 세계에서
8,2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8,20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의 약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넷플릭스가 조성한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 들어가 인파가 거기 몰렸고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거기에 딱지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달고나라든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구슬치기라든가 이런 옛날 놀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의 국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주인공들이 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깡패, 그 다음에 서울대 나온 그리고 쌍문동 서울대생,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네, 그 쓰레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 경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이름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 뭐냐면 그 극중 캐릭터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깡패가 아니고요. 깡패, 서울대생, 쓰레기,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MBC 밸런쇼에 출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드라마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 등 출연자들이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쇼에 출연하고요. 지미 펠런쇼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라고 하겠지만 뭐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수 레이디 가가, 방탄소년단, 봉준호 등등이 출연한 간판 토크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간판에 세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만큼 이슈화된, 그 정도로 대박이 난 국내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남았습니까? 네, 10월 하면은 할로윈이죠. 그래서 할로윈 분장하면은 원래 뭐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마블 캐릭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다? 이번 할로윈은 오징어 게임 할로윈 코스튬이다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 보면은 가면에 뭐 세모, 가면에 네모, 가면에 동그라미 그려진 그런 가면이 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할론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할로윈 의상이 될 거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할로윈 의상이고요. 빨간색 옷에 동글동글동글동글 네모 동글동글동글동글 세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제일 계급이 높고요. 그다음 세모, 그다음 동그라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 복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색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진행 요원들이 입고 있는 마스크, 핑크색 점프슈트 등이 온라인에서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 있는 보통 디즈니 캐릭터들을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네, 이 오징어 게임의 중심으로 할로윈 파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거기 기대 거대 인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그럼 다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넷플릭스 국내 컨텐츠가 뭔데? 사실상 흔들지 안 흔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작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콘텐츠라 말씀드리겠고요. 연상호 감독이 만든 콘텐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측 26일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오는 11월 19일에 공개가 됩니다. 지옥은 예고 없이 기다려봐요. 이거 좀 끄고 말씀드릴게요.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를 틈타서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봐서는 이제 만화죠. 서울역, 그 다음에 굉장히 천만 관객을 끌었던 부산행, 그 반도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연상호 감독이 충분히 어마무시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지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 연상호 감독은 시리즈 연출과 공동 각본을 맡아 자신이 창조한 새로운 세계관을 확장을 시켰고, 송곳 등에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탁월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던 최규석 작가가 공동 각본에 참여해 원작 웹툰에 이어 또다시 연상호 감독과 시너지를 발휘를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 상영 직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놀라운 연기력과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미 뭐 구상 국제영화제, 런던 영화제 등등 해가지고 러브콜이
이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뭐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언제 11월 19일에 열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를 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제작사 관련해가지고 뭐 쇼박스가 투자했다라고 해서 쇼박스가 급등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이정재 소속사가 기대감을 가지고 버키 스튜디오가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콘텐츠 제작사만 알면 우리가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사를 말씀드리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사입니다. 근데 이 제작사는 상장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제이콘텐트리의 손자 회사다. 그게 바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 가질 수 있겠죠. 제이콘텐트리고요. 이미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이콘텐트리는 계속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뭐 정고점 뚫어준다면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에 지옥이 오픈하니까 아마 11월 19일 전까지만 보면은 충분히 10월부터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 넷게임즈, 그다음 지옥 관련주인 제이콘텐트리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동석 대표랑 장중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도 좀 참여하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좀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장 시작 전에 충분히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 시황 이것도 좀 무료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또는 기법 강의도 무료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애플 있죠? 앱스토어고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면 이렇게 어플이 뜨고요. 이 어플을 터치를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무료로 어플 설치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어떻게 뜬다? 예, 어플 화면이 이렇게 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이게 당일 좀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이제 매매법이랑 그 다음에 테마주 정리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장중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참여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습니다. 실전 매매 카톡방 오픈 확정됐죠? 여기서 보시면은 언제 오픈되냐? 이 어플 안에서 오픈할 겁니다. 이 어플 안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언제 실시간 상한가 급등 예상되는 이슈 종목 공유하고요. 50% 100% 예상되는 일정에 맞는 종목 공유하고요.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법 무료 강의 진행합니다. 언제?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선착순 400명 이 어플에서 공지 올려드릴 거예요. 참여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꼭 다운로드 받아서 공지 맞고 카톡방 무료로 참여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뭐 10월 6일 예상되는 종목 미리 올려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충분히 뭐 주가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을 위해 종목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10%가량 이미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 종목은 뭐 얼마나 갔냐라고 한다면은 그전 종목 같은 게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 나와주고 상승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약 20% 이상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좀 급등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10월 6일 추천주도 무료로 한번 알아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시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중요한 이슈라든가 내용들 미리미리 제가 정리해 드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다른 뉴스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시황 무료로 보시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기술적 분석, 테마주 기본적 분석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페이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볼 거 많으니까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입니다.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서 카톡방, 종목, 강의, 시황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꼭꼭꼭 저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지금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희망은 희망 속에서 꽃 피지 않습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다. 그 꽃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어려운 곳에서 꽃필 수 있는 거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이 힘든 시장 우리 10월 18일 부채한도 협상 이전까지만 같이 대응하고 같이 버티고요. 충분히 시장 반등 상승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수익 도움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